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토지 분할은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으로 할 줄 아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땅을 분할하는 방법을 6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제일 먼저 땅을 파는 방법은 내 땅을 잘라서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기 이전, 팔면 등기 이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할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먼저 파는, 그러니까 끄는 거고, 두 번째는 지목이 변경이 되면은 분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밭이 길게 있는데 내가 3등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로 내가 여기를 주차장 용지로 써야 되니까 이거를 주차장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만큼을 농지로 있다가 전으로 있다가 가운데가 뭘로 바뀌죠? 주차장 용지로 바뀌죠. 그러면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잘라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내 땅을 침범을 했죠. 그러면 내 땅을 침범하는 것만큼을 그 건물 주인이 사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쪼가리 땅이기 때문에 안 잘라주는데, 자를 때 내 땅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 옆에 땅하고 같이 합병을 하려고, 건물이 침범이니까 합병을 하려고 자르는 겁니다 하면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유자로 같이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르려고 할 때 둘이나 셋이서 같이 사서 공유자로 해서 지분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판결을 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분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합의를 해라. 합의가 안 되면 다 팔아서 돈으로 분할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로 분할하게끔 해서 판사님한테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여기를 도로로 만들려고 분할을 합니다 하면 다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법을 쓰느냐지만 이 6가지 방법을 쓰게끔 되면은 분할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소유권을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일 많이 분할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농지인데 분할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도로, 그 다음에 택지 이렇게 해서 가분할을 해놓습니다. 가분할을 해놓고 가분할 한 걸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한 필지죠. 한 필지인데 가분할 해놨기 때문에 가분한 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하게끔 되면 여기를 요만큼을 내가 사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만큼을 새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그 분할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가분할을 해놓고 매매로 내놨다가 팔면서 등기 이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 거는 아까 제가 했지만은 지목이 변경되면 분할을 해준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주차장 용지로 만들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거기를 주차 용지로 만들면서 분할해 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살 때에 농지에 뭐가 있죠? 산소가 있죠. 산소가 있으면 농지를 내가 사서 팔으려고 살 때는 원상복구 조건에 의해서 팔게끔 됩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산소가 있었는데 반가격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반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걸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팔으려고 있는데 거기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그 낙찰받은 땅 동네에 가서 여기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누구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장이 누구네 집 가십시오. 그 집이 그 산소 주인입니다. 했으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산소를 좀 치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얘기를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산소를 없애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땅인데 옆에 땅은 자기 남편이 상속을 받았고 그 땅은
남편의 동생이 상속을 받은 거래요. 근데 남편 동생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이 돌아간 것을 거기가 묘자리가 좋다 그래서 거기다가 두 개를 산소를 써놓은 것이 그게 하나는 시아버지인가 아니 인가 고 하나는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웬만하면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산소가 우리 식구 남편 산소 없애는 것보다는 내가 그 땅을 다시 샀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은 저기 그 자기 남편 동생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 이름은 돼 있다가 그게 경매로서 다른 사람 샀으니까 그걸 내가 다시 샀으면 좋겠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이었죠.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만이 원상복구 해야지 이전이 되지 그 사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소를 원상복구 시키고 자기가 사진 않겠죠.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산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는 그대로 매도를 하겠다는데 산 가격에 2배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감정가대로. 그런데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산다는데 팔 수가 없는데 원상복구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개발인이 허가해 보게끔 되면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를 분할해달라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토목설계 가서 합니다. 개발인이 허가를 통해서 이거 몇 년도서부터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는 거를 분할해달라고 하면은 그 산소가 있는 데를 측량을 해갖고 여기에 분할해달라고 그러면 농지를 빼놓고 산소 있는 데만 지목이 뭘로 바뀌죠? 묘로 바뀌죠.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도 그 농지와 산소를 그대로 다 팔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인이 허가에 의해서 현황이 묘지로 돼 있을 때는 분할해달라면 분할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합병을 조건으로 분할한 경우가 보면 농지인데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땅 이만큼을 주고 이만큼을 준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좀 분할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침범한 경우에 그거를 그쪽으로 합병하는 중에는 해준다 이런 얘기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줍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분할해주십시오. 그러면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조건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개발인이 허가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공유로 분할을 해서 공유로 분할한다 그랬죠. 공유자 합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끼리 둘이서 사서 같이 여기가 둘이서 내가 이렇게 같이 가고 근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좀 분할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분할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법원에다 판사님한테 판결해서 이렇게 너가 여기 갖고 여기서 가져라고 하게끔 되면 합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지분을 가졌는데 서로 협상을 하는데 나는 도로 쪽에 있고 너는 도로 쪽이 없다 보니까 나는 3분의 1인데도 나는 3분의 1을 가지고 4분의 1을 가지면서 도로를 쪽을 너 쪽으로 너희 쪽으로 주면서 면적을 이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게끔 되면은 똑같이 3분의 1씩이라도 면적이 관계없이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대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유자 합의는 둘이서 합의했다는 얘기는 지분이 면적 똑같이 잘라줍니다. 근데 판결인 경우에는 면적이 달라도 잘라준다 이런 얘기. 판결이 되어버리니까 협의가 안 될 때는 뭘로 하는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분할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경우에는 분할을 해주는데 만약에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잘라달라고 분할해 줍니다. 근데 나머지 쪽을 자르고 난 나머지 땅이 혼자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일정 규모 미만이면 안 잘라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 땅에 대지에 내가 20평짜리 집을 하나 지어놨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그 20평짜리 집을 해서 여기를 60평만 자르고 나머지는 200평 중에서 140평은 따로 잘라주십시오. 두 개로 잘라주십시오. 잘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이 대지일 때는 언제든지 잘라주는데 지목이 대지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경우에는 대지를 보고 다 잘라주는데
건물이 있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되고, 자른 땅이 조가리 땅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에서 보면 지목이 대지가 얼마죠? 557평입니다. 넓죠? 근데 여기 보면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여기 이 땅과 여기 하나고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여기 두 채가 이렇게 있는데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부여 군청에 가서 둘이서 같이 낙찰을 받았는데 분할해 주십시오 했더니 두 사람 인감증명하고 분할하겠다는 걸 갖고 오라 그래서 가져갔더니 측량을 하면서 분할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의 땅이었었는데 분할하고 이렇게 잘라서 요것이 이렇게 다 같이 하나의 땅인데 357이 있고 357, 3문에서 이렇게 밖에서 잘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건물이 두 개이다 보니까 잘라달라고 했다 보니까 그대로 잘라줬다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결문으로 자른 사례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토지 지분 매각이죠. 건물은 매각제고 토지 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된 땅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고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지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엄마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큰아들 지분이 경매로서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아서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더니 조정에 임해져서 조정으로 갔습니다. 조정으로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엄마하고 아들 둘이 있다 그랬는데 그 자기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들이 법원에 나왔더라고요. 법원에 나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땅을 농지를 다시 사야 되겠으니까 다시 좀 팔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200에 주고 산 거를. 그래서 내가 3,500만 원을 주시면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3,500만 원을 조금 얼마? 한 3,000만 원까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3,000만 원까지 깎아줄 테니까 3,000만 원을 일시불로 다 준다 그러면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럼 3,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집에 지금 엄마하고 형이 살고 있대요. 그 때문에 이거를 철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은 내가 살 수 있는 3,000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곳에 땅이 또 있대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팔 때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이 땅을 분할을 해달라. 분할하는데 당신네들은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으니까 집을 쓰지 않는 이만큼은 어떻게 된다? 잘라서 분할을 해 주시면은 나머지 갖고 내가 팔겠습니다. 이게 현물로 분할합시다. 했더니 그 이제 아들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만약에 분할하는데 면적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모자라도 좋고 나머도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서 이 현재 건물로 쓰고 있는 거 빼놓은 나머지만 우리한테 분할해 주십시오 해갖고 저하고 같이 가서 여기하고 이거 집 있는 걸 빼놓고 마당 들어간 거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이제 판사님한테 가서 현물로 분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현물로 분할하라고 판결문을 내준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집이 있는데 집을 빼놓은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 자리 이만큼 여기가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도로 같은 게 있죠. 이 도로를 하는데 이 도로 옆을 이만큼을 해갖고 이거는 니네가 갖고 이건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해서 현물분해서 우리 둘이 가서 여기하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자. 그리고 이 면적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땅은 무조건 주고 집이 있는 쪽은 전부 다 니네들이 갖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거를 잘라달라고 갔거든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조정 조서해갖고 보게끔 되면 조정사항 충남 부여군 교원이 별지점의 것을 차례 연결한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분할한다. 소송 및 조용비용은 같이 한다 해갖고 우리가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쪽 갖고 우리는 이렇게 안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판결문을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조정해서 판결문을 내려줬거든. 그래서 내가 이
측량을 꼭지점 있는 거를 측량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측량 신청하러 부여군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측량 신청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거 분할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묻더니 여기는 농지고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가 안 해줍니다. 그래도 아니요 분할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일단 꼭지점만 측량을 해서 제출해 주죠. 왜냐하면 법원에다가 우리가 여기는 저쪽에 갖고 우리가 가지려면 배치도가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돼 현황 측량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꼭지점을 해서 측량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측량을 왜 하려니까 해서 분할을 하려고 한다더니 분할 안 되는 땀이 돼서 분할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측량해 줄 때 측량해 준 걸 가지고 법원에서 제출했고 법원에서 제출한 걸 가지고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판결문을 받은 걸 가지고 분할해달라고 등기소에다 제출했더니 분할을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판결문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아까 공인물로 분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